안녕하십니까, 엮인TV입니다. 화창한 주말입니다. 좋아요. 요즘에 보니까 그 역사 유튜버 있잖아요. 그 책 모시기, 그 다음에 뭐 청 모시기 여전하더만. 역사인식 바꿀 생각이 전혀 없어. 특히 이 책 모시기 있잖아. 이 사람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많더라고. 역사인식을 좀 바꿔야 돼.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요즘에 이제 고려에 대해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뭐 고려가 엄청난 국가였다. 뭐 그 위치도 뭐 만주로부터 저 중국 대륙까지 있었다. 막 이런 거야. 근데 역사 기록을 좀 보시면 좀 이게 아니라는 걸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이 책 모시기부터 이를 따르는 추종자들은 역사 기록을 지멋대로 해석해, 지멋대로. 그래서 오늘 그러한 거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뭐냐면 이제 여진족한테 대표한 윤관 아시죠? 윤관의 실체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할까 합니다. 윤관이 여진족하고 어떻게 전쟁이 벌어졌고 어떻게 전쟁의 결과가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고려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일단 그 윤관이 이제 있을 때 어떤 그 북방, 고려 북방의 상황을 좀 아실 필요가 있죠. 일단 고려하고 요 나라는 이제 거란족이죠. 이제 강화를 맺고 좋은 사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한 이 정도 위치가 돼 있고, 요 나라 여기에 이제 고려하고 요 나라의 국경선이라고 이제 대충 그려놨습니다. 요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요 나라 고려 동쪽 지역은 무조건 여진족들이에요. 여진족들의 땅인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나라한테 다 복속이 됐죠. 고려는 이제 겉으로는 이제 뭐 강화를 맺었다고 하는데 몇 번 얻어 맞았잖아.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동쪽에서 완화 여진이 큰 세력을 이루면서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완화 여진에서 이제 추장이 영가라는 사람이 이제 추대가 된 거야. 이때 이 영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이 요 나라를 격파하고 과거의 영광을 찾자. 그러니까 여진족 통합에 나섰던 인물인 겁니다.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여진족들이 지금 상계에서. 이거를 통합을 시키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영가는. 이 영가가 이제 추장이 된 게 서기 1094년입니다. 숙종 때예요, 숙종 때. 그래서 이제 여진족 통합을 하기 위해서 이제 북쪽으로는, 그러니까 이 완화 여진 이쪽 인근부터, 그러니까 지금의 연변 자치지역 이쪽으로부터 동쪽까지 다 이제 했는데, 마지막 남은 지역이 있어. 남쪽 지역 이쪽입니다. 백두산 동쪽 바닷가 근처에 있는 갈라전이라는 지역입니다. 여기에요. 그러니까 갈라전이 이제 흑수 여진족을 말하는 거예요. 흑수 여진족이 갈라전이에요. 이 지역만 이제 통합을 하면 이제 얼추 통합이 완성이 되는 거야. 근데 이 갈라전이라는 지역은요, 예로부터 고려한테 귀속이 되어 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전을 통합하기 위해서는 고려하고 외교적인 협상을 해야만 돼. 그래서 이 영가가 이제 고려하고 이제 이 갈라전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제 협상을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터지냐면, 서기 1102년에 요나라 왕실의 외척이었던 소에리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소에리가 이 요나라 왕실의 외척이었거든요. 근데 반란을 일으키면서 병력을 이끌고 이 완화여진 지역으로 도망간 거야. 그래서 이 요나라 군대가 추격을 합니다. 근데 이 소에리 군대를 이 요나라 군대가 진압을 못해요. 이때 완화 여진의 영가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해결해 줄게.
병장기를 줘. 그래서 단독으로 이 완화 여진 군대가 단독으로 이 소해리의 반란군을 제압을 합니다. 그리고 소해리를 죽여버리죠. 완화 여진 단독으로. 이게 중요한 거야. 뭔가 보여준 겁니다, 지금. 이 영가가. 그리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소해리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요 나라가 이 완화 여진 군대한테 최신식 병장기를 지급을 한 거야. 갑옷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지금 완화 여진의 영가는 이 요 나라를 쳐부실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것도 모르고 요 나라는 최신식 무기를 완화 여진 군대한테 지급을 한 거야. 자, 이제 최신식 무기도 얻었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이 소해리의 반란을 진압하면서 이제 대외적으로도 알려지게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고려하고 협상을 통해서 이 갈라전 지역을 차지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려에 사신을 보낸 겁니다. 금사에 따르면요, 서기 1102년, 그러니까 소해리의 반란을 제압한 이후죠. 영가가 이제 고려에 사신을 보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겼어. 고려에 가서 승전을 통보를 합니다. 고려 또한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어유 축하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완화 여진의 사신이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이 갈라전 지역을 우리가 좀 복속을 시켜야겠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고려에. 고려는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여기서 얘들은 원래부터 이제 고려의 땅이라고 생각했던 거야. 고려 입장에서는. 근데 이걸 달라고 하니 당연히 안 주지. 그죠? 그래서 이제 물밑 작업을 한 거야. 이 완화 여진이. 그래서 막 기부하려고 하는 이 갈라전의 여진족 추장들이 기부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야. 이 북쪽 지역에.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고려하고 이 완화 여진이 이 갈라전 지역을 두고 이제 대립각을 세우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영가는 기본적으로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이 지역을 차지하고 싶었어. 근데 엄청난 이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서기 1103년이에요. 영가가 죽어버립니다. 영가는 외교적으로 협상을 통해서 갈라전 지역을 차지하고 싶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고 누가 추장이 됐냐? 이 영가의 친인척이었던 오아속이라는 사람이 추장이 된 거야. 근데 이 오아속은요, 영가랑 좀 틀리게 강성이었어. 강성. 무력을 통해서라도 이 갈라전 지역을 차지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야.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아소기가 이제 추장이 된 다음에 석정환이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이 갈라전 지역으로. 네가 가서 접수해. 고려 눈치 볼 거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석정환 군대가 이제 이 북쪽으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이제 차례차례 이 갈라전 지역을 접수하면서 내려온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기? 함흥입니다. 함흥. 함흥까지 도달한 거야. 이 함흥은요, 여진족하고 고려의 국경선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 도착한 거야. 근데 갈라전 군대도 아니고 완화 여진 정규 군대가 여기까지 도착을 한 거야. 이 소식을 이제 들었겠죠. 고려가. 그래서 그 당시 고려왕이 이제 숙종입니다. 숙종. 숙종이 인간이라는 사람을 동북면 행영 병마사로 삼아가지고 여기로 이제 정평으로 파견을 한 겁니다. 네가 가서 쟤네도 어떻게 좀 해봐봐.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외교적으로 협상하라는 건지 아니면 군사적으로 진압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인간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제 이 정평에 도착을 해서, 자, 도착을 했으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요, 그 지금 완화 여진 군대가 와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만나서
얘네들이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군대의 수는 얼마인지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되잖아. 그런 거 없어. 바로 이 인간이가 그런 거 없이 자기 공로에 눈이 돌아가가지고 바로 공격을 합니다. 예. 석정한 군대를 이겼으면 다행인데 져버립니다. 대패란 거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숙종이 저 병신 그래서 이때 윤관을 보낸 겁니다. 윤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동북면 행령 도통으로 삼아가지고 이제 도통이라는 건 이제 많은 군대를 딸려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을 보낸 거야, 윤관을. 자, 그러면 윤관은 좀 인간이랑 좀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윤관이라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문신입니다. 글쟁이야, 글쟁이. 전투 경험이 없어. 그러니까 고려는요, 기본적으로 문을 숭상하고 무신을 하대했던 그런 나라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신을 보낸 거야. 전투 경험도 없었던 윤관을. 윤관이 가서 뻔하잖아. 내 가오가 있지. 내가 저놈들하고 협상을 해? 일단 공격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3월에 윤관이 이제 완화 여진 군대하고 1차전을 벌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화 여진군 30명 사상. 30명. 고려군 절반 사상. 대패를 한 겁니다. 이때가 윤관과 그 완화 여진의 1차전이 벌어진 겁니다. 대패한 거야. 자, 윤관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대패를 했어. 그러면 군대를 더 달래가지고 다시 공격을 하든지 이랬을까요? 이 문신들이 잘하는 게 뭡니까? 안 되면 협상하는 거야. 안 되면. 협상을 했겠지. 기록에는 없어요. 윤관이 3월에 패전한 다음에 6월에 조정이 이런 보고를 합니다. 완화 여진이 스스로 국경에 성책을 헐고요. 관문까지 찾아와가지고 화친하기를 애걸복걸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관이 이런 보고를 했다는 거 이미 완화 여진과 모종의 협상을 맺은 거야. 패전한 이후에. 이제 힘으로 안 되니까 윤관이. 그래서 이미 완화 여진하고 협상이 된 겁니다. 그걸 통보한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윤관이 이제 이 완화 여진하고 강화를 맺고 철수를 한 겁니다. 이게 1차전이야. 그래서 윤관이 이제 숙종한테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적의 군세가 강성하니 군사를 시기하고 양성을 하면서 뒷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렇죠. 적이 우리보다 강성하면 기본적으로 일단 군사를 지금 계속 전투를 치러왔기 때문에 시기한 다음에 군대를 양성을 해야 돼. 적보다 지금 우리 군세가 약하니까 군대를 양성을 시켜야죠. 이 말은 맞아요. 여기까지는 좋아. 근데 희한한 얘기를 합니다. 윤관이 이런 얘기 한 거야. 숙종한테. 제가요, 패한 까닭은 적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라 졌어요. 적은 기병인데 우리는 보병이기 때문에 졌다. 언뜻 들어보면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잖아. 말 타고 와서 싸우는데 어떻게 보병이 이길 수 있겠냐라는 얘기죠. 근데 언뜻 들어보면 이게 맞는데, 자 보세요. 보병한테는 기병이 갖고 있지 않은 무기가 있잖아. 뭡니까? 창. 그 다음에 활. 충분히 기병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 보면 잘 아시잖아요. 긴 창으로 아무리 말 타고 오더라도 긴 창으로 그냥 밀어버리면 안 되는 거야, 기병도. 아시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윤관의 이 말은 핑계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진 거야. 내가 전략이 없어서 졌는데 윤관이 이런 핑계를 댄 겁니다. 숙종한테. 그러면서 군대를 양성해야 된다. 그래서 별무반을 설치를 합니다. 윤관이 건의한 겁니다. 숙종이 허락을 하고. 자, 이 별무반이 뭡니까? 말을 소유하고는 전국의 모든 사람들은요, 신기군에 소속시킨 거야. 강제 동원시킨 거야, 강제. 윤관 때문에. 그 다음에 말이 없는 사람은 보병, 그러니까 신보군에 소속을 시켜서 다시 공격할 전략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1차전에 졌잖아, 지금. 근데 적은 기병이었고 우리는 너무 약했어. 그래서 일단 군대를 양성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 갖고 이제 별무반을 설치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로 봤을 때 윤관은요, 애초부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문신이 무슨 전투 전략이 있었겠냐고요. 그러니까 윤관은 애초 전략이 없었어. 자, 그렇다면 윤관이 이제 별무반을 설치하면서 전략을 세웠을까요? 보자고요. 근데 이제 숙종하고 윤관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제 완화 여진을 쳐부수려는 그런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숙종이 갑자기 죽어버립니다. 서기 1105년에 숙종이 죽고 그 아들인 예종이 등극을 합니다. 자, 고려에서 왕이 죽었어. 그러면 3년상은 아닐지언정 상을 치러야 되잖아. 그 다음에 상중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상중에는 전쟁을 일으키는 거 아니야. 쌍놈들이라 하는 거야. 그래서 준비는 됐는데 윤관하고 지금 별무반 설치해가지고 이제 군대도 양성시키고 준비가 됐단 말이야. 근데 공격을 할 수 없어. 왜? 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종이. 그래서 예종이 어느 정도 상을 치른 후인 서기 1107년 11월입니다. 아유, 겨울에 공격을 했네. 그러니까 11월에 윤관을 원수, 오연충을 부원수로 삼아서 총 병력 17만. 그러니까 여진 토벌군을 조직을 한 겁니다. 윤관이. 1107년 11월에 17만 명. 그러니까 윤관이 뭐 기록상으로는 5만 3천, 중군이 3만 6천, 자군 3만 3천, 우군 4만 3천, 수군 2천 명, 도합 17만 명으로 이제 여진 토벌군을 조직을 한 건데, 이거 좀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 17만 명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17만 명이면요, 이 요나라도 공격할 정도의 군세야. 이 정도의 군대를 양성을 시켰겠냐고, 고려가. 아닌 겁니다.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1107년 11월에 이렇게 여진 토벌군을 조직을 했어. 자, 모든, 그러니까 왕부터 예종부터 윤관 모든 대신들은 찬성을 합니다. 이 정보를. 그치. 숙종 때부터 지금 한 번 당했잖아, 완화여진한테. 복수를 해야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찬성을 했는데 단 한 사람만이 이제 반대를 합니다. 부원수인 오연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 사람만이 좀 제대로 정신이 틀어박힌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오연충이가 윤관한테 원수니까 이런 이제 좀 어렵지 않겠어요, 형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윤관한테. 그랬더니 윤관이 계책은 이미 결정됐어. 이 머릿속에 있어. 이번에 올라가면 저것들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런 계책을 내가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는 의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오연충한테. 계책이 있었겠죠? 자, 그래서 이 서경을 통해서 이제 정평으로 이 여진 토벌군 17만 명이 진군합니다. 그래서 정평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윤관의 계책을 볼까요? 어떤 계책이 있었을까요? 전투에 있었을 때 이 정평에 도착한 다음에 이 갈라전의 추장들을 불러 모읍니다. 어떤 명분을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 추장들이 비무장으로 이 정평으로 들어온 거야. 들어오자마자 이 윤관이 모조리 죽여버립니다. 아, 너무 치사해. 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아니, 17만 명을 이끌고 와가지고 이 갈라전 이거 하나 공격하기 어려워가지고 추장들을 꼬셔가지고 비무장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죽여버려요. 아, 그래, 뭐 여기까지는 뭐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자고요. 어쨌든 여기까지 좋아. 그래. 그리고 모조리 죽여버린 다음에 이 갈라진 지역을요, 추장들이 죽었으면 지휘관이 없잖아. 지휘관이 없는 군대는 오합지졸일 수밖에 없잖아.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지휘관이 없는데 어떻게 싸워? 그래가지고 이 추장들을 모조리 죽인 다음에 윤관이 진군합니다. 그래서 여기 길주 있잖아요, 지도상에. 길주까지 그냥 무혈 입성한 거야. 전투다운 전투도 없이. 이게 승전입니까, 윤관에? 자, 물론 이 갈라전 지역에 완화 여진군도 있었어요, 몇 명. 광화를 맺고 일단 주력 부대는 후퇴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몇몇이 있었지만 수많은 군대가 지금 밀고 올라오니까 일단 완화여진 군대는 철수를 한 거야. 이 갈라던 지역에서. 그리고 이제 완화여진 군대도 이제 군대를 집합을 시켰겠죠. 이것도 몰라, 윤관은. 정보도 없어. 그냥 길쭉까지 쭉 밀고 올라간 거예요,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자화자찬합니다. 예종한테. 서신도 보내고 이렇게 이겼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길쭉까지 와 있어요. 이런 거죠. 자, 여기로 끝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윤관의 여진 토벌군의 목적은 뭡니까? 갈라전 군대가 아니었잖아요. 완화 여진 군대를 격파하는 거죠. 완화 여진 군대를 격파하려면 완화 여진 군대 지역으로 가야 되잖아. 갑니다. 서기 1108년입니다. 윤관이 정예군 8,000명을 거느리고 8,000명. 그러니까 완전히 정예군들만 뽑아가지고 8,000명은 대군이죠. 8,000명을 끌고 이제 들어간 거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지역은 뭐 추정을 하자면 요 길주에서 가장 최북단에 있던 영주 지역, 여기에서 이제 경성 지역으로 들어가야만 완화 여진 군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아마 영주 인근에 있는 이제 산길인 것 같습니다. 여기로 이제 8,000명이 간 거야. 이 소식을 완화 여진군이 몰랐을까요? 예? 정보를 다 파견해서 다 알았죠. 그래서 이 완화 여진 군대가 이 산길에 매복을 한 겁니다. 자, 윤관이 얼마나 전략이 없었는지 자 보세요. 완화 여진 군대 지역으로 가려면 그 가기 전에 뭐를 해야 됩니까? 그 지역을 정찰을 해야 되고 완화 여진 군대의 수, 그 다음에 지역적인 지형 이런 거를 관찰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런 거 없어, 윤관은. 지금 길쭉까지 그냥 밀고 들어왔잖아. 그냥 자신감이 그냥 팽배해가지고 그냥 들어간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대패를 합니다. 아군이 전멸하고 8,000명이 다 죽은 거야. 8,000명이. 그리고 10명만 살아남았대요. 10명. 이 10명 안에 뻔하잖아. 뭐 윤관, 오연충, 그 다음에 이 윤관을 그 근접거리에서 호위하는 군인들. 요거야, 요거만 살아남은 거야. 근데 이때 윤관이 살아남게끔 한 사람이 등장한 거야. 누구냐면요, 척준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입니다. 이거 도깨비의 도깨비. 도깨비의 배경이 되는 그런 거죠. 이 척준경이에요. 척준경 때문에 윤관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대패를 하고 이제 윤관이 척준경에 의해서 이제 길주로 후퇴를 한 거죠.
이거를 기회 삼아서 완화여진 군대가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일단 영주를 먼저 공격을 합니다. 이때도 척준경에서 이게 방어가 된 거야. 뭐 완화여진 군대가 졌다, 뭐 고려군이 승리했다 이게 아니고 그냥 척준경에서 방어가 된 거야. 방어. 그 다음에 이 영주가 여기 있고요. 동해 쪽으로 웅주가 있어요. 웅주. 여길 또 완화여진 군대가 공격을 합니다. 이때는 수만 명이 왔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엄청난 군대였던 거예요. 여진 군대도. 에? 자, 이 모든 공격을 막아낸 사람이 윤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냐면 바로 도깨비의 주인공 척준경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소강 상태가 된 거야. 팽팽해진 겁니다. 완화여진군과 고려군이. 근데 이때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윤관이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해요. 아니 지금 적을 앞에 두고 총사령관이 철수를 한 거야. 왜 그런지 이유를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윤관이 이제 철수를 합니다. 근데 그 길주에서는 계속 완화여진 군하고 계속 전투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윤관이 온 이유를 모르겠어. 어쨌든 계속 이제 완화여진 군이 계속 공격을 하다 보니까 서기 1109년입니다. 시간이 꽤 흘렀네. 그러니까 1년이 넘은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 계속 고려군하고 완화여진 군이 이제 길주에서 계속 치고받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때 보고가 올라오죠. 고려군이 밀리고 있다. 그래서 오연충을 다시 보냅니다. 먼저. 오연충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밀린 거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윤관이 다시 간 겁니다. 대규모의 부대를 이끌고 1109년에. 근데 이때 고려사에 이상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1109년이에요. 고려사에서 완화여진군이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구성을 돌려달라. 이렇게 강화를 요청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여러분은 고려사의 내용만을 알고 있잖아. 금사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금사에 따르면요, 고려군이 밀리고 있었던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오연충까지 가고 윤관도 다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고려사의 기록이 맞습니까? 금사의 기록이 맞는 겁니까? 금사의 기록이 맞는 거죠. 고려군이 계속 밀리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완화여진 군이 전격적으로 고려군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거야. 어떻게 보면 봐주고 있었던 상황인 거야. 그래서 윤관이 가다가 이제 중간에서 이제 안 되겠다. 뭐 오연충의 보고도 있고, 그 다음에 고려군은 장수들의 보고도 있고,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래서 강화를, 문신들이 잘하는 게 뭐야? 또 강화를 맺는 거지. 그래서 예종한테 보고를 해서 이렇게 강화를 맺어야겠다. 얘네들이 이렇게 너무 애걸복걸하니까 강화를 구성을 돌려주고 강화를 맺어야겠다. 이렇게 해서 구성을 돌려주고요. 강화를 맺습니다. 아시겠죠? 1109년에. 이게 윤관이 승리한 적이 없어요. 1차전 패배, 2차전 패배, 그 다음에 1109년에 고려군의 패배.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쟁이 끝나죠? 자, 앞서서 얘기했듯이 그러면 여진 토벌군 17만 명이 사실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기에 17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윤관이 이제 정평에 도착했을 때 뭐라고 했냐면 우리 20만이야. 그 다음에 영주 있잖아요, 영주.
영주에서는 우리 30만이야 이렇게 떠버린 겁니다. 자, 상대방이 고려군의 숫자를 알겠냐고, 고려군이 완화여진 군대의 숫자를 알겠냐고. 정확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는 이렇게 좀 높여서 항상 군대 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거란군은 안 그랬습니까? 뭐 100만이다, 뭐 70만이다.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진 토벌군 고려군이 17만이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17만에서 의심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금사에 따르면요, 정확합니다. 고려가 약조를 배반하고 2명의 사신을 죽여버리고 갈라전에 구성을 축성하고 병력 수만 명이 공격해 왔다. 이게 맞는 겁니다. 수만 명.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여타 어떤 조건을 봤을 때 그 당시 고려의 군대, 동원할 수 있는 군대, 뭐 지원군은 별도로 하고요. 그러니까 전투 부대를 얘기하는 거야. 전투 부대는 제가 볼 때는 한 7만 정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완화여진 군대도 한 그 정도 군대를 동원을 시켰다고 봐요. 아시겠죠? 17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윤관이 대패라고 돌아왔잖아. 그러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 전쟁이 끝나면요, 전쟁 책임을 져야 됩니다. 패전을 했으면. 그럼 누가 져야 돼? 윤관이 당연히 총사령관으로서 져야 되잖아. 그래서 대신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종한테 윤관과 오연충에게 패전한 죄를 물어야 합니다. 맞잖아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 근데 예종은 이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유는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예종이 윤관을 처벌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재상하고 대관들이 나섭니다. 윤관 등이 제멋대로 명분 없는 전쟁을 일으켜서 패전했다. 나라에 피해를 입혔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물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명분 없는 전쟁. 그렇죠. 완화여진하고 외교 교섭을 통해서 충분히 이를 해결할 수 있는데 숙종 때부터 윤관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저것들 쳐야 됩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이번 전쟁이. 그 전쟁에서 패전했으면 윤관이 당연히 죄를 물어야죠. 그러니까 예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 원수는 윤관하고 오연충을 말하는 거죠. 내 명을 받들었기 때문에 잘못이 없어. 이건 뭔 얘기입니까? 내가 책임이 있다는 얘기인가 그러면? 예종이? 내가 보냈기 때문에? 쟤들은 책임이 없는 거야? 전투를 벌인 사람은 윤관하고 오연충이잖아. 그러면 이들한테 죄를 물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예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전투에는 승패가 있게 마련인데 어찌 죄가 되겠는가? 그렇지. 전투할 때는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맞아. 근데 졌잖아. 진 거에 대한 패전을 물으라는 건데 무슨 헛소리를 이렇게 예종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예종이 이렇게 뺏기 윤관을 감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종하고 윤관이 짝짝꿍이 돼서 벌인 전쟁이잖아. 그러면 윤관한테 벌을 준다는 것은 곧 예종한테 자기 자신한테 벌을 줄 수 있다는 거야. 예종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왕이 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종은 윤관을 벌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둘이 짝짝꿍했기 때문에. 이번 전쟁을 벌인 원흉이야 원흉. 예종하고 윤관이. 아시겠죠? 그러면서 윤관을 또 이렇게 띄워줍니다. 100리의 땅을 개척하고 9주의 성을 쌓아서
나라의 오랜 치욕을 씻었으니 윤관의 공이 참으로 크다. 그래, 뭐 길주까지 갔어.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의 결과 구주를 돌려줬잖아. 그 땅을 다시 돌려줬단 말이야. 근데 무슨 공이 있어? 응? 아시겠죠? 윤관은요, 여진족과의 전쟁에서 대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윤관이 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려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설명을 드렸죠. 왜 고려가 완화 여진군한테 패배를 했을까요, 여러분? 무신을, 군대를 강화시키지 않고 무신을 하대하고 문신을 우대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먹고 먹히는 그런 고대에 있어서 글쟁이들을 우대하고 싸움할 수 있는 군대를 양성시키지 않고 그 지휘관들을 하대했기 때문에 고려군이 진 겁니다. 아시겠죠? 윤관이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게 원인인 거예요. 그리고 책 모시기, 그 책 모시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잖아. 그 공엄진이라고 있어요. 공엄진. 공엄진이 이 사람들 얘기로는 무슨 이 만주, 연변 자치 정도에 있다. 공엄진이. 구성 중에 하나잖아요. 공엄진이라는 곳이. 그래서 막 고려가 뭐 만주까지 차지했다. 이렇게 막 떠벌리고 있잖아. 공엄진은요, 어디 있었냐면요. 기록을 좀 보세요. 기록을. 이 길주 관내에 있었던 거 여기. 경성까지도 가지도 못했어요. 요 길주 관내에 있었던 거 공엄진은요. 구성은요. 이 길주 관내에 6개. 그 다음에 이 북청, 함흥 다 포괄해서 구성인 거야. 그러니까 이 갈라전 지역, 요 지역에 있는 게 구성인 거야. 그 구성의 하나가 공엄진이고. 그럼 공엄진의 위치는 뻔하잖아. 이 길주 내에 있었던 거예요. 아시겠죠? 좀 역사를요, 자기 멋대로 막 그냥 재단하지 말고 기록을 제대로 분석한 다음에 역사를 좀 인식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책 모시기, 그 다음에 청 모시기.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